색깔펜 꺼내주시고. 잠깐만. 음. 자, 우리 가정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 사실 우리 지금 에이스 중3 단계 V그룹 같은 경우에는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를 다 완전히 배웠어요. 그쵸? 근데 중3 우리 내신에서는 가정법 과거만 출제를 집중적으로 하는데, 이것도 학교마다 다른 게, 과거를 어차피 배우니까 과거 완료까지 같이 포함시키시는 경우가 꽤 많아. 개원중도 그랬고, 대왕중도 그랬었거든, 가정법과가 나왔을 때. 그래서 능률 같은 경우는 7과 첫 번째 문법이니까 아직 안 배웠죠, 도영이. 네, 아직 안 배웠죠. 지호는 가정법과가 학교에서 나갔나요? 지호야? 네, 근데, 가정법 과거 완료 포함하셨어, 안 하셨어? 안 했어요. 안 했어? 그 현재 내도 7과 두 번째 문법이라 아직 안 나갔을 거예요. 근데 네, 어쨌든 여러분들이 학교 프린트 쌤이 가지고 오라고 할 때 다시 한번 확인할 거지만 학교 선생님이 가정법 과거 완료를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하면 어차피 그때 가서 다시 가정법을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럴 바에 우린 차라리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 두 가지를 같이 공부를 해야 정확하게 비교가 되면서 내가 차이를 구분할 수도 있고 지호한테 추가된다고 했던 내용이 뭐냐면 가정법이라고 하는 거와 또 우리가 뭘 구분할 수 있어 하냐? 조건절 if 그리고 명사절 접속사 if까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if라는 아이가 우리한텐 비슷하지만 어떻게 달리 쓰일 수 있는지까지 공부를 같이 총합적으로 해두면 그때가 선생님이 포함시키시든 안 시키시든 문제를 더 잘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기본기부터 한번 가보자. 그럼 현재가 여기 한번 대답해볼까? 문법적으로 가정법이 뭐냐 하면 그냥 가정하는 거라고 말하지 말고 정확하게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거든. 뭐라고 적어봤어? 현실과 반대의 상황.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사실과 음, 현실이라고 하면 현재의 이야기만 하는 것 같으니까 사실과 반대를 가정할 때 쓰는 것이다. 가정법은 그냥 가정하는 거야 하지 말고 정확하게 뭐로 알고 있자고 얘들아? 소리 내서 뭐라고 얘들아? 사실, 사실과 반대를 반대. 이야기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지호야,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있는 팩트는 두 가지가 있죠. 뭐랑 뭐? 현재 사실, 과? 과거 사실, 그렇죠. 우리가 알 수 있는 팩트는 지금 무엇은 어떻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과거의 무엇은 어떻다. 그치? 나는 뭘 했다를 알 수 있지. 우리 미래 사실 알 수 있어, 도영아? 음, 알 수 없어. 인간은 한 치 앞도 모르잖아. 당장 5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얘들아, 미래 사실이라는 건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가정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나 누구랑 얘기해 얘들아? 있을까 없을까? X 없다. 쳐놨더니 없다라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쌤이 원칙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인간은 한 치 앞도 모르지만 미래 얘기를 하면서 살아 안 하면서 살아? 얘들아? 하면서, 인간은 미래 이야기를 해 잘 모르지만 미래에 대한 예상을 하는 거잖아. 추측을 하는 거고 계획을 할 수는 있잖아. 나는 뭐뭐 할 것이다라고 내일 일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I'm going to 뭐뭐 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야. 그치? 즉슨 인간은 미래 사실을 알 수는 없지만, 현재의 우리는 미래에 대한 추측이나 가정을 하잖아요. 즉슨 우리가 미래에 대한 가정을 할 거면 뭘 써야 한다는 거야? 현재 사실을 가정하는 가정법이랑 똑같은 아이를 쓰면 된다는 얘기가 나. 쌤이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가정법을 정규 수업 때 잘 배웠으니까 요렇게 바로 쌤이 원리를 설명을 해줘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문제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면 쌤이랑 가정법 과거 완료 다 배우고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근데 우리 가정법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뭘 쓰지, 도영아?
if 좀 if 쓰지. 우리 가정법 하면 if라는 조건절 접속사를 이용하잖아요. 근데 if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정을 하는 방법은 몇 개 있을 것 같아, 현재야. 한 3개? 3개 아니고 아, 15개나 있어요. 아하. 15개나 돼요. 우리 G노트, 우리 교재 G맵에도 꽤 있었는데 거긴 한 4개밖에 안 나와 있지만 참고로 한번 다른 분들 보시면 가정은 얘들아 봐봐. 이렇게 많아. 이런 것뿐만 아니라 it's time, only 이런 애들 되게 많아. 근데 이 되게 많은 것까지는 고등부 가서 공부해도 늦지 않고요. 독해할 때 얘네가 좀 가끔씩 나오거든. 나왔을 때 해석만 잘할 수 있으면 돼. 근데 이 15개까진 몰라도 최소 4개는 알아야 되거든. 몇 개? 4개. 4개는 어쨌든 내신에 빈출돼요. 그래서 4개는 알아야 되는데 우리 G노트에도 있었어. 아, G맵에도 있었어. 현재 얘기해봐. if 가정법 말고. 아,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고요. it's time이랑 it's time이 우리 G맵에 있었니? 있지 않았나요? 나 왜 없었던 것 같지? it's time. 소영이. wish, 아, I wish, 그렇지. I wish. 지옥. as if, 그치. 마치 뭐뭐인 것처럼. 하나만 더 현재. 아, without. 뭐 얘들아? without. 뭐뭐가 없었더라면. 그치. 그래서 if it were not for, but for 이런 걸로 대체 표현 외우기도 했었잖아요. 어쨌든 내신에서는 if만 내지 않고 모두 얘네들도 다 출제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고등부 가서는. 그래도 중등부 때는 다행히도 if라는 아이들을 가지고 가정법을 잘 쓸 수 있느냐를 물어보실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이 쌤한테 프린트를 가져다 줄 때쯤은 쌤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쌤, 저희 학교 선생님들은 without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as if를 얘기를 하셨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근데 as if랑 I wish는 그냥 if랑 다르게 뭔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 기억나니 혹시 얘들아? 어떤 부분이 좀 어려웠지? 기억 안 나나요?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정규 때 쌤이랑 배웠던 as if랑 I wish를 오늘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해봐 주세요. 해봐 주시면 가정법 과거랑 과거 완료를 만드는 방법이 if와는 다르게 상대적이야. 이 말을 해도 기억이 안 나는 분들은 복습이 꼭 필요해요. 근데 어쨌든 내신은 얘네가 나올 리는 없거든. 왜냐면 얘는 말씀드렸지만 if랑 되게 좀 다른 방식으로 과거랑 과거 완료를 취하기 때문에 건너가고 if에 집중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가정법이 시험에 나온다 하면 딴 거 다 필요 없고 얘들아. 가정법 과거는 어떻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문장을 쓰면 된다. 이게 일단 나와야 돼. 그 말은 가정법 과거 하면 이게 툭 튀어나와야 되고 과거 완료하면 이거 툭 튀어나와. 이거는 봤을 때 생각나고 좀 돌아서면 헷갈리고 이러면 말도 안 되는 거야. 기본 중에 기본이 가정법 과거, 과거 완료가 항상 제대로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 그럼 일단 기본기를 볼 텐데 쌤이랑 이거 그냥 야 이거 그냥 외워 얘들아. 필요 없고 그냥 외우면 돼. 라고 선생님이 무책임하게 설명해 주지 않을 거고 이렇게 생긴 이유에 대해서 쌤이 설명을 해주고 그 원리를 알려줄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달달달 아무 생각 없이 무식하게 외우는 거 아니고 내가 순간 헷갈렸다 하더라도 상기시킬 수 있을 거예요. 자, 뭔 얘기인지 한번 가보자. 일단은 여러분이 외워주셔야 하는 건 요거 하나야. 뭐 하냐? 언제 가정법 과거를 쓰고 언제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썼는지만 외우면 돼요. 적어볼까?
가정법 과거를 쓰고 언제 가정법 과거 완료를 사용하는지만 암기를 해주시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암기가 될 겁니다. 맞는 얘기인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일단 가정법 과거는 언제 쓰는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거든. 알 거야. 언제 쓰지, 시호야? 뭐, 아, 현재 사실에 반대, 말도 안 되게 튀어나오면 안 되죠. 현재 사실과 반대. 다시 가정법 과거는 언제 쓴다, 얘들아? 현재 사실의 반대를 이야기할 땐 가정법 과거를 쓴다. 근데 여기서 괴리가 생기는 거잖아. 어떤 괴리가 생기냐면 현재를 이야기하는데 왜 가정법 과거를 써야 되냐? 이름을 왜 이따위로 붙였냐라고 컴플레인 할 수 있거든, 얘들아. 근데 왜 이렇게 붙였을 것 같아? 참고로 영어권에서 얘들아, 원어민들은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이렇게 배우지 않고 subjunctive type 1 이렇게 배워. type 1, type 2, type 3 그냥 이렇게 배우거든. 1번 타입, 2번 타입, 3번 타입 이게 더 쉬울 것 같잖아. 근데 사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데는 분명 이유가 있어. 알겠지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문법 용어는 일본에서 만든 것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가져와서 이름을 붙인 거란 말이야. 번역을 하거나. 어쨌든 과거라는 걸 왜 하냐면 영어에 가정하는 방식 자체가 백스텝이야. 뭐라고 얘들아? 소리 좀 내주세요, 여러분. 쌤이 목이 아픈데 열심히 수업하고 있잖아. 같이 하자. 얘들아, 영어에서는 가정하는 방법이 뭐라고? 백스텝이야. 백스텝. 영어에선 가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if를 써요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절대 맞는 설명이 아니에요. 왜? 가정법은 더럽게 많아, 얘들아. 15개나 돼. 가정을 만들려면 if를 써야지만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어에서 가정은 뭐 해야 한다고, 얘들아? 백스텝을 해야 돼. 즉슨 내가 현재 얘기를 할 거면 한 단계 뒤로 가면 무슨 시제가 되나요? 과거. 과거가 되잖아요. 내가 과거에 대한 가정을 할 거야. 팩트가 아니야. 그럼 뭐가 돼야 돼? 과거 완료가 돼야 한다는 거 쌤이랑 과거 완료 시제 때도 배웠었잖아요. 그쵸? 한 단계 뒤로 가서 설명을 해야지만 그렇게 표현을 해야지만 야 이거는 팩트 아니고 나는 그냥 사실과 반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장치,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1대1 매치가 안 되겠지만 영어랑 언어의 특성을 잘 알고 계신 분들은 현재를 이야기하려면 한 단계 뒤로 가서 과거로 동사를 써야 가정법이 되는구나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쌤이 요것만 외우면 이게 따라올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런지 한번 보자. 일단 가정법 과거라고 그럼 이 이름 붙인 사람이 최초에 누군지는 기록이 없거든. 최초에 누군지 몰라도 어떤 사람이 가정법 과거라고 해놨어. 미국 사람들은 타입 2라고 불러. 근데 왜 이거 이름을 이따위로 지었냐? 우리한테 특징을 알려주는 거야. 뭘 알려주냐면, 야, 영어란 언어는 우리말과 다르게, 그게 일본어든 한국말이든 다르게, 이프절의 시제를 현실과 다르게 한다. 다시 이름을 왜 이렇게 붙였다고 여러분? 뭘 알려주는 거라고 우리한테? 얘들아, 뭘 알려주는 거라고요? 이, 현재, 이프절의 시제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프절의 시제, 가정법 과거를 쓰려면 반드시 시제를 뭐로 하시오? 과- 뭐로 하시오, 얘들아? 과거로 하시오라고 알려준 거예요. 이름 속에서 한국인들이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시제를 잘못 쓰는 거기 때문에 야 시제 까먹지 말고 가정법 과거는 이프절의 시제가 과거인 거야를 기억하라고 알려준 거야. 자 그럼 이프절 만들어졌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이프절이 문장 앞에 튀어나왔으면 컴마를 쓰는 거 잊지 마시고 왜 얘도 결국 무슨 접속사야?
현재 우리 접속사 배웠잖아. if 무슨 접속사야? 등위 접속사? 음? 웬 등위? 어, 쓸래? 종속 접속사. 그치, 얘가 주절이고요. if라는 건 없어도 되는 종속절이잖아. 근데 종속절 종류도 세 가지가 있었잖아. 뭡니까? 현재야. if 네. 종속절 종류 세 개. 쌤이 투부정사랑 비슷하다 했잖아. 명형부. 명령부 있다니까. 얘는 뭐야? 어, 형용사절인가요? What? 우리 배웠던 부사절 접속사잖아. 얘는 논장에서 없어져도 되잖아요. 부사절 아하. 접속사. 부사절 접속사에 우리 조건 접속사라 배우잖아. 쌤은 얘는 조건이잖아. 조건이 시제가 바뀌면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건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입니다. 어쨌든 쌤이 이 얘기를 지금 꺼낸 이유가 뭐야? 얘가 뒤로 가면 컴마 써, 안 써? 안 쓰면 쓴다. 안 되는 거죠. 그쵸? 앞으로 넘은 컴마를 무조건 써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다시 와서 if절의 시제가 과거라는 거 우리 지금 외워진 거 맞죠? 그 다음에 주절은 일단 주어가 있어야 주절이 되는 거니까 주어를 써주시고 그 다음에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거 얘들아 가정법의 하이라이트는 if가 아니야. if 따위는 없어도 돼. 근데 뭐는 없으면 안 되냐면 얘는 없으면 안 돼. 자, 뭐가 없으면 안 된다고 얘들아? 쿠드, 슈드, 쿠드, 마인드. 우슈프마 조동사 과거는 절대 없으면 안 돼서 무조건. 조동사의 과거형은 무조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쌤이 그냥 앞 글자 따서 그치 앞소리만 따서 우슈쿠마는 꼭 써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거든. 다시 가정법에 절대 빠지면 안 되는 애들이 뭐라고 얘들아? 우슈쿠마 소리 내자고 얘들아 뭐라고? 오슈쿠마. 쌤말 지금 들리나요 여러분? 네. 들립니다. 쌤이 튕긴 것 같아서 쌤 화면 공유 화면으로 나가는 거 맞나요? 음, 아니야? 지금은 어때요? 왜요? 화면 나오나요? 다시 와서 우리가 일단은 우슈쿠마 다음에 뒤에 나올 동사가 뭔지 순간 헷갈릴 수 있지만 얘도 헷갈릴 필요가 없는 게 어떻게 하자? 앞에 이 동사, if절의 동사를 뒤로 그대로 보내면 돼요. 다만 모이기 때문에 조동사 뒷자리이기 때문에 뭐로 바뀌는가? 동사 원형으로. 동사. 자, 그러면 가정법 과거 완료에도 이 논리가 적용이 되는지 한번 볼까? 자, 가정법 과거 완료는 무슨 사실에 반대? 과거 사실. 과거 과거. 사실에 반대. 말씀드렸지만 과거 사실에 반대지만 영어는 어떻다? 백스텝을 해야 가정이 된다. 그래서 뭐가 돼, 얘들아? 과거 사실의 반대를 가정할 때는 뭘 써야 한다?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써야 한다. 자, 그 다음에 if절 만드는 방식은 쌤이 말한 원리대로 진행되는 거 맞는지 한번 볼까?
요거 현재감은 설명해 보세요. 쌤이 어떻게 설명했죠? 현재야 네. 어떻게 설명했지? 일단 우리가 if절에 뭘 써야 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다고? 현재야 if절에 뭘 써야 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 주절에 있는 걸 가져오나요? 에? 네. 소리야 우리 아직 주절을 모르는데 아까 설명 안 듣고 있었구만. 이거 안 적어놨니? 아, 이 다시 부절 시제. 가정법의 이름을 누군가가 지은 거라니까. 영어에 없는 이름을. 근데 그 지은 사람이 생뚱맞게 이상한 이름 지은 거 아니라고. 학자일 거 아니야, 그 사람도. 네. 영어 학자였을 거란 말이야. 생각을 하고 이름을 지은 거라고. 어떤 원리로 이름을 지었다고? 이 이 부절 시제. 시제를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라니까. 다시, 과거 사실을 반대할 땐 과정법, 과거 완료를 써야 한다는 걸 우리는 알아.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라고? 이프절의 시제가 뭐라는 걸 알 수밖에 없어요. 과거 완료. 과거 완료라는 건 외워지는 거야.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근데 이거 쌤이 과거 완료를 배울 때도 많이 얘기하지만 과거 완료라고 한국말의 그냥 시제 이름만 외우면 시험 볼 때 순간 과거 완료 어떻게 쓰는 거였지? 아마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과거 완료를 만드는 방법 자체로 기억하세요. 헤드 if 전에 뭘 쓴다고 얘들아? 헤드 PP를 쓰고 뒤에 즈는 어떻게 한다고? 우슈크마는 무조건이니까 기본적으로 튀어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 헷갈릴 필요 없다 그랬지, 언제? 어떻게 하자 그랬지? 이 부절에 있는 시제. 동사를. 아예 동사를 가져온. 동사를 가지고 와. 헤드 PP를 가지고 왔어. 조동사 뒤에 되면 뭐가 되죠, 얘가? 원형이. 그쵸. 조동사 뒤에 되면 헤드의 원형이 되는 거니까. 헤드의 원형 뭐예요? have가 되는 거죠. 그래서 have PP가 돼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냥 우리 무식하게 if절 외운 거 아니고, if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를 만드는 방법을 쌤이 지금 알려드린 거거든. 그럼 내가 순간 막 시험 볼 때 헷갈렸어. 그럼 쌤이 말한 그 과정을 기억해서 만들어 내가 낼 수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보지 않고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봐봐. 이 정도 속도가 나와야 돼. 가정법 과거, 과거 완료라고 하면 속도가 아무것도 보지 않은 채로 첫 번째, 현재 사실의 반대는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는 if 주어 동사 과거, 컴마 주어 무슈쿠마 동사 원형. 두 번째, 과거 사실의 반대는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과거 완료는 if 주어 had pp, 컴마 주어 우슈쿠마 have pp. 이렇게 바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나요, 여러분? 할 수 있죠? 자, 보지 마시고, G노트도 보지 말고, 쌤 화면 보고, 큰 소리로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부터 갑니다. 첫 번째 뭐였어? 다 같이? 가정법 과거. 가정법 사실에, 아니, 그거부터 해야죠. 아, 언제 뭘 쓰는지부터 나지. 다 같이 시작. 현재 사실에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반대되는 상황. 가정법하고. 도영아 더 크게 안 하면 우리 다시 해야 돼. 다시, 가정법하고. 시작. 현재 사실에 현재 반대되는 가정법, 가정법, 가정법 과거. 가정법 가정법 과거랑 뭐였나? 가정법 과거는 if if, 이프절 주어 주어 동사 과거, 과거 컴마, 주어 주어, 무슈쿠마, 주쿠마 다 원형. 원형. 그치. 도는 쌤이랑 훈련 많이 해서 잘하는데 현재랑 도영이도 쌤 거 듣고 따라하지 말고 빨리 얘기할 수 있어야 돼. 다시 두 번째. 뭐였어요? 과거 사실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과거. 가정법 과거, 과거 완료. 구절부터 갑니다. 시작. 그 이프 주어 이프절 헤드 시제 pp 헤드 pp 주어 우슈쿠마 콤마 헤브 pp. FPP가 나와. 컴마까지 정확히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이렇게 오래 걸리면 안 되고 툭 찌르면 툭 나오게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
우리 논리적으로 갔잖아. 가정법 과거는 if 절의 과거. if 주어 과거 컴마 주어 59마 동사 원형. 만들면서 바로 만들 수도 있어야지. 어쨌든 다음 시간에 와서 쌤이랑 금요일 날 학원에 와서 다시 한번 시킬 거예요. 툭 치면 툭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와서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가정법 과거에 집중을 해볼게요. 가정법 과거는 일단 해석이 어떻게 돼 있다고 얘들아? 해석이 어떻게 돼 얘들아? 만약 뭐뭐 만약 나는 한다면 뭐뭐 한다면 한다면 뭐뭐 할 텐데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어쨌든 내신을 볼 때는 영작이잖아. 영작은 뭘 보고 뭘 쓰는 게 영작이야? 해석을 보고 한국말 보고 영어를 쓰는 게 영작이잖아요. 그쵸? 그럼 내가 우리말을 보고 이걸 가정법 과거를 쓰는 건지 과거 완료를 쓰는 건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뭐야 하더라? 뭐뭐 한다면 뭐뭐 할 텐데. 가정법 과거 완료는 뭐예요? 뭐뭐 했다면 뭐뭐 했을 텐데인 거고요. 또 이 아련아련한 느낌이 드는 텐데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거야? 텐데? 텐데라는 거 자체가 뭐 어떤 느낌이야, 우리말로? 과거 과거의 느낌이야, 텐데가? 못했던 걸 못했던 걸, 즉슨 뭔가 이거 자체가 아쉬움이야. 뭐라고 얘들아? 아쉬움, 아쉬움이 뭐야? 즉슨 이거 자체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현실은 그렇지 못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쩌어쩔 텐데라는 말이 붙어야 이건 가정법이구나. 참고로 여러분은 넘겨보실 필요 없어요. 요거 보세요. 쌤이 일부러 비가 안 오면 소풍 간다 이 얘기를 그냥 쓴 거거든. 그쵸? 근데 너네가 여기에 어떤 걸 가정법 과거를 쓰고 어떤 걸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쓸지 미리 판단해 봅시다. 미리. 자, 첫 번째 문장. 뭐 쓸 거야, 도영아? 그냥 이쁘죠. 어? 그냥 이쁘죠. 그냥 대절? 이프 그렇죠. 그냥 이프절은 뭐야? 그냥 이프절이란 말이 없잖아. 즉슨 얘는 그냥 조건절 이프를 쓰는 거죠. 뭐가 없으니까? 도영아, 뭐가 없어서? 텐데 그렇지. 아쉬움의 느낌이 전혀 없잖아.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인 거고,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템대 자체는 가능성이 없다는 거야. 사실은,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야. 그럼 현재야, 두 번째 거 못 쓸 거야. 두 번째 거는 가정법 if, 가정법 if를 쓰는 건 당연한 건데, 과거. 과거 왜? 비가 오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오지 뭐뭐 한다면 않는다면이, 뭐뭐 할 텐데, 과거가 아니게 쓰여 있잖아요. 네. 그쵸? 3번은 지호야. 지호야, 3번은. 가정법 과거 완료 왜요? 일단 안 앞에 아, 아, 또, 어, 었을 텐데. 요렇게 과거 시제인 게 보여야 과거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고 있구나. 그럼 가정법 백스텝 봐서 과거 완료를 써야겠다. 이렇게 판단하죠. 구분할 수 있는 거 맞죠? 그러면 가정법 과거부터 한번 시작해 봅시다. 이제 시작해 볼 건데 그 전에 쌤이 출제 포인트를 이제 짚어볼게. 가정법이 시험에 나오면 우리한테 또 뭘 얘기하냐면 오케이, 현재 사실을 알려줄 테니까 가정법으로 만들어 봐라. 반대로 야, 가정법 문장을 줄 테니까 얘의 팩트는 현실은 어떤지 한번 얘기해 봐라. 우리 막 팩트 폭행을 잘하는 사람들을 직설적이라고 하잖아. 알죠? 이런 표현? 그쵸? 네.
그래서 우리가 직설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가정법을 주고 직설법으로 바꾸시오도 나오고 영작하는 거 맨날 나오고 오류 고치는 거 항상 나오잖아요. 하나만 더 적어볼까? 이게 지호한테 추가한다라고 하는 게 다양한 if를 구분할 수 있는지까지도 다른 학교의 내신으로 나왔기 때문에 먼저 짚어볼 거예요. 포인트 4개죠. 아쉬워서. 그래서 이게 뭐냐면 가정법 문장을 내가 만들어서 줬어. 그럼 우리는 그걸 보고 뭐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여러분? 직설, 직설법. 용어도 익숙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무슨 법? 직설법. 직설법으로 고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가정법을 직설법으로 고치는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가정법마다 다 달랐던 거 기억하십니까? 기억하니 얘들아? 물어볼게. It's time은 직설법으로 바꾸는 게 없고요. I wish 뭐로 바꾸는지 기억해. 인펙트, 어? 도영아 뭐라고? 인펙트, fact는 아니고 얘는 I'm sorry요. as if가 in fact였어. 그래도 도영이는 얼추 기억하네요. 어쨌든 가정법마다 직설법이 어떤 표현인지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if 가정법은 직설법으로 바꿀 때 뭐로 바꿔요, 현재야? as절. as가 어떤 뜻인데요? 뭐뭐 하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어쨌든 직설법으로 바꿀 때 뭐로 바꾼다? 때문에라는 직설법 접속사를 써주시면 된다. 왜? 우리말로 해석하면, 아, 내가 개가 있다면, 강아지가 있다면 매일 산책시킬 수 있을 텐데, 그 말은 뭐야? 난 강아지가 없기 때문에 매일 산책을 시킬 수가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체 가능한 접속사가 as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때문에. cause. since, 또, as, since까지 튀어나와야지. 바스란 단어 나와야죠. 접속사 바스로 바꿀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주의할 건 뭐야, 얘들아? 시제. 시제 주의해야죠. 어떻게 주의해야 돼? 동사가 여기 떡하니 과거로 적혀 있어. 그럼 내가 이걸 팩트로 바꿀 때 과거 시로 쓰면 돼, 안 돼, 얘들아? 안 안 되고 된다. 뭐로 바꿔야 돼요? 현재, 현재로 바꿔야죠. 왜 가정법 과거를 썼다는 것 자체가 현재 사실에 대한 가정을 한 거라는 거 우리 알고 있으니까요. 또 하나 주의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결정적으로 직설법 바꿀 때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이거거든. 지호야 뭐였지? 어, 나와야지. 지호야 뭐였죠? 지호 배웠는데 안 나온다고. 네, 아시겠나요, 여러분? 긍정은 부정, 부정, 부정은 긍정으로. 당연한 거잖아. 왜? 현재 사실과 반대를 가정하는 거잖아. 예를 들어 봐봐, 얘들아. 쌤이 이랬어. 아, 내가 여자였다면 이라고 말할까? 아니야, 나 여자 맞거든. 근데 여자인 사람이 내가 여자였다면 if I were a woman 이라고 표현하지 않아. 즉슨 가정법으로 쓰였으면 무조건 그거를 반대로 써야지. 긍정은 뭐로? 부정으로, 부정은 긍정으로. 다시 접속사 바꾸는, 직설법 바꾸는 방법 뭐라고요? 첫 번째, 소리 내서 설명해보자. 첫 번째, because as 그치? since 접속사를 because, as, since로 바꾸고. 두 번째, 시제를 시제 이제 알맞게 한 단계 바꾸고. 세 앞으로 번째, 긍정, 부정, 부정은 긍정, 긍정. 부정, 반대로 쓰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럼 바꿔봅시다. If I had a dog, I could walk her every day. 뭐로 바꿀까? As I, 사역자, 그렇지. don't 해보겠죠.
have라고 시제 바꿔 쓰고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과거 동사니까 얘를 뭐로 바꿔주면 되는 거야? 조동사의 현재로 바꿔주시는 거. 긍정, 부정 바꿨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I and and walk her every day가 되겠죠. 오케이. 그럼 반대로도 한번 바꿔볼까요? 반대로 직설법 문장을 줬어. 직설법 읽어볼게요. As I am not a bird, I can't fly through the clouds. 반대로 바꿀 땐 순서 달라질까? 우리 분사구문도 그랬지만 아니요. 반대로 바꿀 때도 순서 똑같겠지. 접속사를 if로 바꿔주고 시제를 가정법에 맞게 써주시고 긍정, 부정 반대로 쓰는 거 똑같잖아, 얘들아. 일단 접속사 as가 뭐로 바뀌어요? if로 바뀌고요. 다음에 팩트를 봤더니 시제가 뭐야? 현재 그럼 현재를 가정할 땐 가정법 뭘 쓴다? 아, 과거를 쓰고 여기에 부정이야. 그럼 뭐로 바꾼다? 그렇죠. 긍정으로 바꾼다라는 음. 거 아시죠? 그렇죠. 그럼 I에 알맞는 비동사 뭡니까? I에 알맞는 비동사 뭡니까? was. wasn긴 마시니까 한데 반대로 was죠. 근데 이것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인칭과 상관없이 were를 쓴다. 근데 실제 영어에서는 was를 되게 많이 써요. 이것도 쌤이 현재랑 whom 할 때도 원래는 whom이 맞지만 사람들이 자꾸 실수하니까 그냥 그것까지 인정해 준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was를 인정해서 쓰는 분위기지만 우리 문법적인 시험 볼 때는 일단 원칙적으로 were로 가자. 다음에 I can't fly through the clouds. 그치? 그럼 조동사만 시제로 바꾸면 시제가 바뀌어지죠. 뭐로 쓰면 될까요? I couldn't, couldn't fly couldn't, can 안 돼, could 절대 안 돼. 그치? 긍정, 부정 반대로 해야 돼요. 요렇게. 자, 방법 아셨으면 지금부터 영작 연습 플러스 가정법, 직설법 바꾸는 연습 두 개를 같이 해보는 거예요. 지금부터 3분을 드릴 테니까 영작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직설법 바꾸는 것까지 3분 안에 해볼까요? 지우야 머리통이라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지우는 G노트에 써져 있는 거 보지 말고 연습장에다 따로 써보세요. 네. 음, 현재 다 했나요? 네, 음. 고영이는? 가감하고 있어.
현재가 항상 보면 영작 속도가 빠른 편이거든. 네. 그래서 현재는 그걸 쓰고 반드시 네가 영작한 영어 문장을 통으로 읽어버릇 하시는 게 좋아요. 음, 빠르면 그만큼 실수가 있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영작으로 영어 문장 쓴 다음에 내가 쓴 영어 문장을 읽어보면 아, 내가 여기에 비동사 시제가 틀렸구나, 뭘 빠뜨렸구나라는 걸 다시 검토할 수 있으니까 꼭 네. 영어 쓰고 전체 문장 다시 읽고. 오케이, 같이 해봅시다. 현재부터. 내가 만약 안 바쁘다면 너를 만나러 갈 수 있을 텐데, 가정법. If I were not busy, I could go to meet you. 그렇죠. 일단 우리는 문법에 맞게 원로 쓰기로 했었고, 다음에 왜 could를 썼나요? 만나러 갈 수니까 뭐뭐 할 수 있다는 말에 can을 어쨌든 수가 들어가면 반드시 can을 쓰라고 정해진 건데, 쌤 여기다 would 해도 되지 않아요? might 해도 되지 않아요? 라고 되냐 안 되냐를 쌤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영작은 우리말 그대로 옮겨야 돼. 수는 어쨌든 무조건 can이. 그러니까 I could인 거고 만나러 간다를 어떻게 썼다고? I could go to meet you. 그렇죠. 요거 덤벙대는 친구들 많은데 간다가 동사잖아. 만나러는 뭐뭐 하러 가는 거니까 뭐뭐 하러니까 얘는 투부정사로 따로 써주시고 누군가를 만난다 할 때 미트 말고 씨를 쓸 수도 있는 거 아시죠? 요렇게. 그럼 이걸 직설법 문장을 지호가 읽어볼게. As I'm busy, I can't go to see you. 그렇죠. 요렇게 직설법까지 바로 바꾸는 거. 4번 도영이가 해볼까요? 가정법. You live to the airport 아, faster. 조금 다시 말해줄래? If You 어 leave leave left 안 되잖아. 가정법인데 시제 어떻게 하라고? left 백스텝 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 다음에 to the airport faster. faster. 일단 다른 분들 고치지 말고 들어보세요. 비행기를 놓치지 않을 텐데. You wasn't 응. missed here. 그치, 우리게 miss인 거잖아, 그치? 근데 비행기를 airplane이라고 하면 안 돼, 얘들아. 근데 우리가 비행기라는 건 교통수단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비행기라는 그 기계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교통수단 차편을 놓친다처럼 비행편을 놓친다고 할 때는 airplane 아니고 뭘 쓴다고, 지호야? Airport. What? 너는 직접 봤잖아. 복습하기 잘했구만, 이 네. 사람. 플라이트라고. 여기 없는데요. 비행편을 놓쳤다. 이 예문이 없다고? 네. 쌤이 하나 빼고 똑같이 해놨는데. 어쨌든 비행편, 우리 교통수단으로 비행편을 뭐라고 한다고 얘들아? flight. 소리 내서 뭐라고요? flight. Fly. Flight. 자, 일단 딴 건 몰라도 절대 실수가 나오면 안 되는 게 가정을 했을 때는 반드시 과거로 써야 한다는 거. 그리고 리브 그다음에 장소가 나오면 무슨 뜻이야? 장소를 떠나다. 리브 다음에 장소를 쓰면 어디를 떠나다요. 근데 to가 아니라 for를 써야 돼요. for 다음에 장소를 쓰면 어떤 뜻이 돼? 자연재야? 어, 어디로? 반대야. 어디로 떠나는 거야. 거기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leave 서울 하면 서울을 떠나는 거야. 이따가 딴 데 가는 거죠. leave for 서울은 뭐라고? 서울로. 다른 데 있다가 서울로 가는 거니까 어디를 향해 출발한다 할 때는 leave를 쓰는 거예요. 어쨌든 if you left for the airport 인 거고. faster가 안 되는 이유 설명할 수 있나요? 아무도 없나요? 비교할 게 없으니까? 비교 아니야. 더가 들어갔으면 무조건 비교급을 써야 돼.
현재는 비교급을 than이라고 꼭 같이 써야 한다 생각하는구나. 아니에요. 비교급은 than을 꼭 써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네가 더 빨리 한다면 놓치지 않을 텐데. 어쨌든 더가 들은 비교급 쓰라는 거 맞고요. 근데 fast가 틀렸다고. fast는 뭐야, 얘들아? 속도야. 속도가 느리냐, 빠르냐야. 우리말은 그냥 이걸 다 섞어 쓰잖아. 근데 영어는 아니야. 속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 네가 지금 공항을, 그치? 뭐, 1m per second이 아니라 5m per second으로 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 이때 더 빨리라는 건 우리말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시기. 출발하는 시점을 빨리 가라는 거죠. 그쵸? 우리가 시기상 빠른 걸 뭐라고 해요? 아무도 대답을 못 한다고. early. 아, 일찍 일어나는 거 시기잖아. 일찍 일어나, 얘들아. 빨리 일어나라는 게 막 패스트하게 일어나는 거야? 일어나서 누워서 앉아있는 게 2초 안에 하라. 뭐 이런 거 아니잖아, 얘들아. 그쵸? 그래서 더 일찍이란 말을 뭐라고 한다고, 얘들아? early야. 이거의 비교급은 어떻게 바꿔야 돼요? earlier. earlier. 스펠링 주의하시고. 직설법으로 현재가 바꿔보면, As you don't lead to가 아니고 for the 아, airport earlier, you will miss the flight. 그쵸. You will. 너는 그렇게 될 것이다. miss the flight. 요렇게 돼야 하는 거죠. 되셨죠? 영작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바꿔 쓸 수도 있어요. 자, 일부러 쌤이 예문은 똑같이 해놨거든. 그건 이따 같이 비교해 보도록 하고, 요거부터 먼저 해봅시다. 가정법을 보고 직설법으로 바꾸는 방법은 똑같아요. 3단계. If I had got up earlier, I wouldn't have been late for school. 인 거예요. 이때 가정법 뭐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 가정법 뭐인 걸 알 수 있어? 완료. 과거 완료를 써놨어. 그럼 나는 팩트로 바꿀 때 뭐로 바꾼다? 과거 과거. 사실로 바꿔야 되고, 긍정이니까 뭐로 바꾸자? 부정으로 바꿔야 한다. 같죠? 역시 59번은 똑같은데 뒤에 뭐가 쓰였어? have pp가 쓰였어. 뭐가 쓰였다고 얘들아? have have. pp가 쓰였으면 가정법 뭐라는 걸 알 수 있죠? 과거 완료. 그럼 무슨 사실? 무슨 사실?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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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사실로 사실. 바꾸고 얘는 긍정이니까 부정으로 바꿔 쓴다. 도희가 한번 읽어볼까요? I have got up earlier. I wouldn't have been late for school. 그치. had got up이 아니라 뭐라고? got up이라. got up이 맞아. Get up. 그치. 아니, 도영아. got up이 맞냐고요. 긍정은 부정. 부정으로 바꿔야죠. 그럼 뭐가 돼? As I Didn't. didn't get up이잖아요. 이거 긍정, 부정 바꾸는 거 실수 제일 많이 하는 거 다시 한번 적어놓으세요. 1번 접속사 바꾸고, 2번 시제 주의하고, 3번 뭐? 긍정, 부정 반대로 쓰는 거 절대 놓치지 말고,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꼼꼼히 비교하면서 하세요. 그 다음에 뒤에 뭐라고 했다고, 도영아? I would be? 자, 일단 다른 분도 고치지 마시고 보세요. 다른 분들도 다 이렇게 하셨나요? would be로? 음, 뭐라고 해야 돼? 자, would be 해석해봐. 도영아. 여기도 해석하라면 잘할걸. 이 문장만 봐봐. 지금 가정법 이런 거 기억 다 없애고 I would be late for school 해석해봐. 학교에 늦을. 어? 학교에 늦을. 늦을 것이다. would를 써버리면 뭐가 된다고? 원래 조동사 would가 가지고 있는 뜻이 있잖아. 말 나온 김에 상기시켜볼까 얘들아? would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미래 얘기했는데 would도 알잖아. 뭐뭐?
했을 것이다? 했을 것이다. would가? would의 뜻만 얘기하는 거야. would의 뜻. 응? 뭐뭐? 일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잖아, 얘들아. would 자체가 I would help you. 그럼 뭐야? 나는 도와줄 것이다. 할 것이다. would 자체가 애초에 조동사 과거형은 과거의 뜻으로만 쓰이지 않았어, 얘들아. should를 봐봐. should가 과거야? should 무슨 뜻이야, 얘들아? 뭐뭐 해야 한다. 해야 한다요. I should help you. 뭔 말이야? 난 너를 나는 널 도와야 도와야 한다. 한다. 그때 과거의 의미 1도 없고 해야 한다는 의무를 나타내. I could help you는 뭐야? 나 뭐뭐 나, 할 수 있다의 뜻이 되는 거잖아, 얘들아. might는요? might랑 will은 솔직히 비슷하긴 하죠. 둘 다 추측을 하는 거지만 might는 확신이 더 없는 추측이니까. 우리말로 어떻게 하면 좋다, 지호야? 뭐뭐? 오, 어, 뭐라고? 일지도 모른다. 우리말로 뭐라고? 뭐뭐? 그렇지도. 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면 확신이 더 없다는 게 정확하게 표현이 되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럼 다시 내가 여기에다가 I would be late for school 하면 어떻게 해석돼? 나는 학교에 늦을 것이다란 말이 돼.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돼? I was would를 아예 없애버리고 뭐 해야 돼? 나는 학교에 늦었다고 하는 게 맞잖아요. I was late for school이 돼요. 그래서 주의사항 쌤이 밑에 따로 적어드렸죠. would랑 should랑 might는 즉슨 뭐만 빼고 뭐지? could만 빼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라고? 없애세요. 없애고 뭐만 could만 과거에 뭐뭐 할 수 있었다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could만 살리는 거. would, should, might는 없애고 동사를 과거로 쓰는 거예요. 비동사를 과거로만 바꾸면 was가 되죠. 이거 헷갈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게 헷갈리면 얘들아 이렇게 생각해봐. 이걸 없앨지 말지가 헷갈렸다 쳐. 그럼 우리말로 해석을 한번 해봐. As I didn't get up earlier, I would be late for school 하면 나는 일찍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늦을 것이다. 이상한데. 우리말로 가정법을 한국말로 반대로 생각해봐. 내가 조금 더 일찍 일어났었더라면 나는 학교에 늦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우리말만 팩트로 바꿔보면 뭐야? 팩폭을 날려봐. 얘들아 나 누구랑 얘기해? 내가 좀 일찍 일어났었더라면 학교에 늦지 않았을 텐데 라는 한국말의 반대로 팩폭을 날려봐. 뭐야? 너는 일찍 일어났, 안 일어났으니까 뭐 했어? 학교에 쫓지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조동사를 살릴지 아닐지가 궁금하면 약간 확신이 안 들면 우리말로 그냥 반대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근데 결론 말씀드렸죠? would, should, might는 다 버려버리고 동사만 과거로 바꿔. 밑에 거 해볼까요? As he didn't do his best, he couldn't pass the test. 어떻게 바꿀까? 일단 얘는 과거야. 과거를 반대를 가정하려면 뭐로 바꾼다고요? 가정법? 말, 과거 완료. 얘가 지금 부정으로 낫이 있어. 그럼 얘는 긍정으로 이렇게 꼼꼼히 확인해보고 바꿔야죠. 그럼 뭐야? If he 했던 had done his best. could가 나와 있어요. 그럼 could 그대로 살려주면 되죠. 직설법을 바꿀 때는 여러분 어차피 조동사가 적혀 있을 거예요. 그대로 갖고 가면 되죠. 조동사는 그대로 대신 긍정, 부정 바꾸고 다음에 조동사 뒷자리 뭐가 돼야 한다는 사실? have, pp가 돼야 한다는 사실 간과하지 마시고. 뭐가 될까요? He
could Could have have asked가 되겠죠. 오케이. 내려와서 영장 연습해보는데 쌤이 일부러 우리말 문장을 같은 문장을 해놨다라는 이유 알고 계시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텐데 체가 있으면 일단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여러분 텐데가 적혀있으면 뭐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가정법. 가정법을 써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우리말에 뭐가 적혀있으면 없다면 동사의 쌍시옷이 있다 라고 하면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라는 거거나 또 판단할 수 있어야겠죠. 요거는 한 번 표현들은 배웠으니까 빨리 할 수 있겠죠. 2분 드릴게요. 오케이. 지호가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내가 만약 안 바빴다면 너를 만나러 갈 수 있었을 텐데. if I I had had been 지호가 had been 제대로 정신 차리고 읽어봐. If I had been had been had not been been busy, 음, I could 안 have gone 음, to see 죠. 셀법 바꿔볼까요? 현재가? As I was busy, I could not go to meet you. 그쵸. 과거로 바꿔야 되니까 I could not go to see you, meet you가 되는 거겠죠. 그쵸? 도영이가 가정법. If you had left for the airport early, you wouldn't have missed the flight. you 그 다음 뭐라고요? wouldn't have missed가 돼요. wouldn't have missed missed. airplane 아니고 도영아 The flight. the flight. 직설법 지호가 as you were were 비동사가 없는데 비동사를 어디서 데리고 온 거야? uh, as you didn't 음, live 제대로 읽으세요. you live 뒤에 거 would 제대로 읽으라고 지워요. live live earlier for the airport earlier 다 어디 갔어? leave for the airport earlier. 그 다음에 you
would를 어떻게 하라고 지금 말씀드렸죠? 없어요. 없애야지. 그럼 뭐가 돼? You miss the 너가 flight. 일찍 안 했으니까 비행기 놓쳤지, 임마. 라고 팩폭하는 거라니까, 얘들아. 지우야, 속도 이렇게 걸리면 안 돼, 지금. 응? 어쨌든 가정법 과거랑 과거 완료를 비교했는데 확실히 여러분 이쪽이 속도가 느리거든. 지호는 그래도 두 번째 배우니까 쌤이 빨리 하라고 이야기했지만 현재도 도영이도 이쪽이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조금 더 확실히 확인해야 된다는 걸 느꼈을 거야. 말씀드렸지만 학교 선생님이 과거 완료를 전혀 언급을 안 하셨다. 그럼 땡큐인 거지. 그러기를 바라보면서 어쨌든 가정법 과거, 과거 완료 어쨌든 기본 생김새는 언제 물어봐도 누가 물어봐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금요일날 다시 물어볼게요. 넘어가서. 자, 말씀드렸지만 그냥 영장만 시키지 않고 선생님들이 요거까지를 중3 때 많이 포함하시거든요. 뭐 if의 다양한 쓰임. 일단 지금 쓰임 얘기해보자. 지금 우리 if의 뭐 어떤 쓰임을 얘기하고 있죠? 가정법, 가정법.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가정을 할 때 쓰이는 if라는 녀석을 배우잖아. 근데 다른 if가 뭐가 있는데 현재야? 조건,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정을 하는 게 아닌 조건절 if가 있고요. 세 번째 아는 사람. 도영이, 지호 아무나. 현재도. 명사절. 그렇죠. 명사절 접속사. 우리 능률김 같은 경우는 이거 시험에 나왔었죠. 현재도 1학기 때 명사절 접속사 들어가지 않았니? 어, 아마도 그때 했던 것 같은데, 아마 if는, 요 if는 잘, 나와야 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일단 알고 있는 걸 얘기해 볼까요? 가정법 입구랑 조건절 입구 어떻게 구분해, 현재야? 조건절 if에는 will이 뒤에 쓰이고, 가정법 if는 would, should, could, might 같은 게 쓰인다? 그쵸. 즉슨 생김새로 구분하면 되게 쉽죠. 근데 가정법하고 조건절을 어떻게 구분해? 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꽤 많거든. 쌤, 조건절은 현실적으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걸 얘기를 하고요. 가정법은 이루어지기 힘든 거고요. 이것도 뭔가 그냥 안타까움이 없고요. 이건 안타까움이 있고요. 막 이렇게 애매한 우리말로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애매한 요 우리말의 부분은 여러분들이 영어로 실제로 영작을 할 때, 선생님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나는 이공계 대학교 갈 거라서 영어 못해도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씀드렸죠. 이공계 어떤 과를 가든 영어는 필수고, 영어 점수 졸업할 때 필수고, 영어로 글 쓸 수 있어야 되고, 영어로 강의를 듣는 수업이 하나씩은 있을 거거든. 웬만한 지잡대가 아니고 서울에 있는 괜찮은 대학에 들어가면 전공 수업 중에 영어로 하는 수업이 꼭 있어요. 영어로 글 써야 돼. 어쨌든 내가 영어로 글을 쓸 때는 내가 이걸 사실과 반대를 가정하는 걸까? 아니면 단순한 조건과 결과일까를 구분해서 써야 되거든. 근데 우리 지금 내가 영어로 에세이 쓰는 거 아니잖아. 그쵸? 이미 만들어져 있는 문장을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럴 땐 되게 쉬워요. 첫 번째, 일단 주절부터 보지 않고 현재야 뭐부터 보는 게 좋아? if절. if절이 가장 확실하거든. 우리 아까도 말했지만 영어에서 가정을 한다라는 거 무조건 백스텝일 수밖에 없다 말씀드렸죠? 그쵸? 그럼 얘들아 현재 사실에 반대는 가정법? 바로 가정법 나와야지. 과거, 과거, 사실에 반대는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과거, 사실에 반대는 가정법? 과거 완료, 과거 완료. 가정법, if절의 시제를 보면 얘 현재네. 그럼 조건절이지. 과거네, 헤드 PP네, 이건 가정법이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가 아까 현재가 말했던, 말씀드렸지만 가정법의 우슈쿠바는 핵심이다, 필수다라고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죠. 그때 우리가 조건절에도 조동사 쓰지만 쌤이 이거로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현재야.
조건절에는 will can은 꼭 안 써도 돼. will can 없이 써도 돼. 그래서 그냥 이거에 의존하진 않고 적혀 있으면 구분하는 거죠. 얘는 두 번째이니까 어쨌든 가정법이면 우슈쿠마가 적혀 있을 건데 조건절이면 will이나 can이 적혀 있을 수도 있다. 가장 확실한 건 if절의 시제를 보는 것.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얘 어떻게 구분한다? 어떻게 구분한다? 가정 우슈쿠마가 써 있을 거고. 그거는 두 번째. 그거는 아, 항상 맞지 않으니까 if절의 시제를 먼저 보라. 아하. 말했잖아. 조건절에는 will can을 꼭 쓰지 않는 경우 많다니까. 이거야. 이런 느낌이야. 봐봐. 내가 이 손을 놔버리면 컵이 어떻게 될까? 떨어지겠죠? 떨어지지. 이거 역, 뭐야? If I let go of this cup, it falls to the ground. 야, will can 꼭 안 써도 돼. 그래서 이거에 의존하지 말고 얘를 보자. 다시 조건절과 가정법은 시제를 보자. 첫 번째 방법 알려드렸죠. 자, 그 다음에 명사절 접속사는 어떻게 구분할 거야? 자, 얘는 일단 얘들아, 가정법 if든 조건절 if든 무슨 접속사라고 말했지, 현재야? 종속절 접속사. 중에서도, 에? 중에서도. 아, 중에서. 그, 부사절 접속사. 그렇지. 중에서도 뭐라고요? 부사절 접속사예요. 무슨 접속사, 얘들아? 부사절 부사절 접속사. 접속사. 부사절 접속사를 쓴 문장의 형태와 명사절 접속사 쓴 문장의 형태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부사절 접속사 어떻게 써요, 얘들아?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 접속사절이 앞으로 튀어나왔어. 그럼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뭐가 있어야 돼? 주어가 주저, 어? 주어. 주절을 그냥 쓰면 돼? 컴마, 컴마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접속사절을 뒤에 쓸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 있어요, 당연히. 뒤에 쓰려면 어떻게 써야 돼? 컴마를 쓰나 안 쓰나요? 함수, 안 쓰고 if를 쓰고 주어 동사를 쓰겠지. 이 접속사라는 걸 if로 일단 바꿔놓을게요. 지금 if에 한정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생겼어. 근데 얘들아, 명사절 접속사는 다르게 생겼잖아. 어떻게? 컴마 뒤에, 왜 컴마 뒤에 왜 명사절이라 붙이는 이유가 뭐야? 이름을 명사절이라 붙이는 이유가 뭐라고요? 명사 역할을, 명사 자리에서 명사 역할 하니까. 그럼 다시 명사 역할을 한다는 건 무슨 역할 하는 거야? 문장 성분에서? 주, 주목보. 바로바로 나와야지. 무슨 역할? 목, 주목보 역할을 다 한다는 거잖아. 그래서 얘들아, if랑 같은 뜻을 가진 whether라고 하는 아이는 주목보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거 아시죠? 기억하나요? 하는 거 맞나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if라는 녀석은 어떻게 보면 고마운 거야. 고맙게도 무슨 역할밖에 못해? 여러분, 이게 기억이 안 난다고요? 무슨 역할밖에 못해? 생각해봐야 얘들아. 주어 자리에 나올 수 있을까? 뭐뭐인지 아닌지를 if 이렇게 쓸까? 나 누구랑 얘기해. 목적어 자리에 쓸 수 있을까? 예, 목적어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뭐에 쓰인다고? 목적, 목적어 자리에만 쓰일 수 있어요. if란 아이는 고맙게도. 쌤이 고맙다 말한 이유가 뭐냐면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 다 하는 것은 경우수가 너무 많잖아, 그치? 얘 경우수 하나야. 문장 형태 어떻게 생겼는데?
얘들아, 문장 형태. 주어. 그 다음에 동사. 쓰고 if가 나오겠지. 음, 그쵸? if가 무슨 자리에? 저, 저거 자리에 쓰이는 거고. 이때 뜻은 부모인지 인지하는, 뜻을 갖죠. 다시 문장의 생김새로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쌤이 이 방법을 알려주면 많은 중딩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쌤, 뭐뭐 한다면 어쨌든 부사절 접속사는 뭐뭐라면이잖아요. 근데 뜻으로 하는 게 제일 쉽지 않나요? 뭐 괜찮아.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다만 문장의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해석을 너네가 이상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 왜인지는 쌤이 설명을 많이 했었지만 우리가 한국말이 우리 이제 모국어다 보니까 변형을 잘해. 그래서 이상한 말을 많이 만들어내. 그 말은 뭐야? 해석에만 의존하면 정확도가 떨어진다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해석에만 의존하지 말고 문장의 생김새를 어떻게 구분하자? 어떻게 구분하자? 주어, 어, 동사의 목적으로 쓰이면 인지 아닌지입니다. 라고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쵸? 자, 그럼 1번부터 6번까지 한번 구분해 보세요. 여러분. 쌤이 3분 드릴 테니까 구분할 건데 뜻 얘기하지 마시고요. 문장에서의 역할, 문장의 구조를 쌤한테 얘기해 주시면 돼요. 해볼게요. 이게 부사인지 아는 방법은 생김새로 봐도 되고 얘 전체가 없어져도 무방하죠. 필수 성분이 아니라는 걸로 검증해 볼 수도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쌤한테 설명해 줄 때 일단 얘가 부접인지 명접인지를 먼저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접이면 가정법인지 조건절인지 얘기해 주시는 걸로 할게요. 되나요? 띄워볼게요. 도영이부터 한번 해볼까? 1번 설명해 볼게요. 일단 부접이에요, 명접이에요? 문법이요. 부접이 어떻게 알았어? 접속사 어? 없어도 돼서 아예 없어도 돼서 그냥 없어져도 뒤에 있는 주절에 전혀 그 어떤 영향도 주지 않죠. 그쵸? 그리고 생김새로 우리가 if절을 사용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면 가정법이에요, 조건절이에요? 번째 어떻게 알았죠? 조건절이지 않은 방법은. 네, 뭐뭐죠? 과거형이 없어서 이것만 보면 된다니까. 뭐만 보면 돼? 그 주절에 과거형이 조건절의 시제가 뭐니까? 없어서
현재니까 조건절입니다. 잘했죠? 2번을 지호가 해볼까요? 부접이에요, 그 명접? 무접이요. 왜요? 얘 없어져도 문장성거 완전한 거 맞나요? 어, 지호야, 이 문장에 아, 주어 있지, 동사 있지, 목적어 어디 있어? 뒤에요. 뒤에라고? 그럼 얘는 부접이 아닌데? 목적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 what이에요, 여러분. 뭐라고? what이 목적어잖아. You do what? 넌 무엇을 할 것이냐? 근데 무엇이 목적어가 뭔지 모르니까 what으로 물어본 거란 말이야. 어제 의문사도 품사 역할하는 거 아시나요? 의문사는 명사나 부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가 다 의문사에서 나온 거잖아, 얘들아. 그래서 what would you do고 어쨌든 문장이 완전하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부사절 접속사가 되는 거고. 근데요, 근데 가정, 마이크 속어를 해야 될 것 같아. 방문이 열려 있고. 지호가 뭐예요? 가정법이에요, 조건말이에요. 가정법이. 어떻게 알았어? if절에 이제 이제가 뭐니까? 과거에 가정법 뭔지도 몰라야지. 그래서 얘기해야지. 가정법 과거에 가정법 과거죠. 현재가 3번 해볼까요? 얘 명접이에요, 부접이에요? 명접이요. 왜요? 사라지면 무엇을 물어볼지 알 수 없으니까. 그치, 문장 성분으로 분석해봐. 주어 어딨어? 주어 는 명령 없죠. 문장 생략 명령문이라. 없는 건 아니고 유예요. 동사는 엑스크죠. ask. 근데 힘이 목적어 아닌가? 이거 사형식 직접 그렇지. 목적어, 사형식 간접 목적어. 간목, 직목이거든. 그래서 얘가 무슨 자리에? 직목 자리에 쓰인 거니까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얘는 뭐일 수밖에 없음? 명사절 명사일 수. 접속사. 그러니까 문법으로 구분하라는 게 뭔지 알겠죠, 이제? 그쵸? 그리고 나서 해석해봐도 딱 뭐야? 뭐뭐? 뭐뭐인지 아닌지. 즉, 음, 그 사람이 오늘 밤 우리 집에서 자고 갈 건지 아닌지 물어봐라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뭐뭐인지 아닌지 or not을 꼭 써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없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or not 써주면 너무 힌트가 세잖아, 얘들아. 그래서 선생님들이 뭐뭐인지 아닌지 or not을 생략하고 많이 써주실 거예요. 4번 도형이죠. 이거는 부접이야, 명접이야? 부접, 부접이죠. 왜? 없어도 됐어. 역시 없어져도 문장 완전해. 문장 성분도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목적어 없는데, 도영아? 전치사구는 문장 필수 성분 아니고. 목적어 어디 갔어? 리브로 는 자동, 없어도 됐어. 자동사니까요. 그럼 얘는 가정법이에요, 조건절이에요? 가정법, 가정법 뭐죠? 가정법 과거에. 가정법 과거. 이때 한번 물어볼게. 현재 알고 기억납니까? If it were not for the sun, nothing can live on earth. 기억나는 거 없어? 현재 기억나는 거 없어? 네. 있어야 되는데요. 지호 기억나나요? 어, 지호야 기억나냐고. 아니요. 도영이. without, 그렇지, 얘들아. 너네 위다우 가정법 배웠잖아. If it were not for를 짧게 하면 뭐라고? 그냥 without the sun이에요. 기억하셔야 되고 아니면 이거 if 생략하는 방법 기억하니 현재야?
아니요. 어떤 일이 생겨? 도치해야 돼. 그래서 뭐가 돼? were not for. 도치하면 뭐가 된다고? Were it not for. 된 거. 지호야, 세 번째 거 뭘까? 음, but for. 뭐라고 얘들아? but but, for까지 마셔야 돼요. without을 대체하는 표현까지 다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에 without은 시험 범위 안 나오니까 내가 가정법 과거구나 한번 구분할 수 있으면 되긴 해요. 5번 가볼게요. 지호 차례인가요? 네, 부접이 아니라 영, 영접이요. 왜요? 부절을 생략하면 저거가 문장 없어. 성분 얘기해봐. 주어는 뭐야? I 동사 wonder. 그리고 얘가 목적어 자리에서 어떻게 속돼요? 내가 어, 슈트를 입을지 안 이거야 입어야 하는지 하는지. 아닌지, 그치, 역시 인지 아닌지 생략이 되어 있는 것. 마지막 현재 명접 부접 부접이요. 부접이죠. 왜? 없어도 아니, 그냥 전체 가정법 과거 없어도 완료니까? 말이 되고요. 가정법이에요, 조건절이에요? 가정법이요. 가정법이고 과거 완료죠? 저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것까지 볼 수 있어야겠죠. 요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하는 것도 물론 그냥 쉽게 가면 이렇게 해석을 대충 해보면 되는 것도 맞지만 우리 난이도까지는 내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문장 성분으로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렇죠? 자, 그럼 마지막 틀린 부분 한번 고쳐보는 거 할게요. 자, 요거는 쌤이 영작을 먼저 하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내용상 모두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내가 어떤 걸 조건절을 쓰고 가정법 과거를 쓰고 과거 완료를 쓸지는 우리말로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첫 번째 포인트는 얘들아 가정법이었다면 어떤 말이 있다고요? 텐데. 때체, 아쉬움체. 그리고 가정법 과거라면 우리말로는 현재처럼 적혀 있을 거고요. 가정법 과거 완료라면 우리말이 과거로 적혀 있을 거라고. 그리고 구분해서 한번 써보실게요. 4번 빼고 나머지 3번까지만 해볼게요. 2분 드릴게요. 현재야, 음소거 해놓고 발표할 때만 켜는 걸로 하자. 네. 오케이, 도영이가 첫 번째 거 해볼까요? 만약 비가 오지 않으면 우리는 소풍을 갈 수 있다. If it doesn't rain, we can go on a 그렇죠. We can go on a picnic. 쓸 수 있는 단어인 어를 꼭 쓰셔야 돼요. 일단 요거 잘했죠, 여러분. 날씨 이야기하면 비인칭 주어 it을 가져다 쓸 수 있어야 하고요. 오지 않으면이니까 현재의 그죠? 부정문이면 doesn't를 쓰시는 거. 그리고 우리말로 수면 can을 쓰시는 거.
지호가 두 번째 거 해볼까요? If it didn't rain, we could go on a picnic. 그렇죠. 어렵지 않게 갈 수 있겠고, 가정법 과거 완료 현재가 If it had not rained, did we not had rain not rained. 까지 쓰신 거 아, 맞죠? 그다음에 we could have gone on a picnic. to have gone on a picnic 이 될 수 있어요. 되셨죠? 4번은 참고로 알아두세요. 쌤이 참고라고 적어 놓는 건 이번 내신에 나올 확률이 없지만 이건 뭐냐면 일단 가정법 뭐로 써야 될지부터 먼저 판단해 줘봐 얘들아. 만약 비가 오지 않는다면 그 어떤 생명도 살아남을 수 없을 텐데요. 가정법은 두 개잖아. 가정법 과거가 있고 가정법 과거 완료가 있잖아요. 어떤 거 쓸 거야? 현재야? 과거, 그냥 과거? 과거? 왜? 말했지만 비가, 우리가 과거 완료가 되려면 그치 뭐가 있어야 돼? 우리말로 쌍시옷이 있어야 돼요. 그럼 비가 오지 않았었다면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치? 네, 그리고 뒤에도 뭐가 됐어야 되는 거야? 살아남을 수 없었을 텐데 이렇게 과거로 됐어야 됐잖아요. 근데 그게 없다는 건 무슨 사실의 반대? 현재 사실의 반대인 거잖아. 그래서 현재 사실의 반대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가정법 과거를 씁니다까지는 맞아요. 그치만 쌤은 가정법 과거 중에서도 좀 특이한 아이를 쓸 거야. If it were to should not rain. 그 어떤 생명도 볼까 얘들아? 부정문에서는 any life인 거 알죠? couldn't survive. 주절은 똑같아요. 주절은 똑같잖아? 그냥 오시코마 쓰고 동사 원형 쓰는 거 똑같잖아요. 근데 쌤이 가정법절에 뭘 썼어? if절에다가 were to를 쓰거나 should를 썼어. 사실 가정법 if절에 뭘 썼다고 얘들아? Were were to나 should를 썼어.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야? 가능성이 굉장히 없는,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 대한 가정을 하는 거야. 이거를 어떤 선생님들은 가정법 미래라고 부르시는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일단 정확한 건 가정법 미래라는 문법은 없어요. 없고 선생님들이 가정법 미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어쨌든 거의 있을 리가 없는 거에 대한 되게 먼 미래?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근데 가정법 미래라고 하면 안 되고요.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상황에 대한 가정을 하는 거면 뭘 써야 한다, 이 구절에? were to랑 should를 쓴다. 뭘 쓴다고 얘들아? 소리 내서 뭘 쓴다고요? were were to to랑 to랑 should를 should. 써야 한다. 근데 쌤이 이거를 왜 굳이 were to랑 should를 썼을까, 도영아? 가정법 과거면 얘랑 비슷한 건데 왜 얘는 굳이 were to를 쓰고 얘는 were to를 안 썼을까? 도영아, 마이크? 모르겠나요? 지호가 얘기해 볼 수 있나요? 현재?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가능성이 희박하잖아, 얘들아. 내일 비가 오면 소풍을 간다, 못 간다라는 건 가능성이 없는 일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아니잖아, 그쵸? 근데 얘들아, 비가 전혀 오지 않으면 그 어떤 생명도 다 죽어버린 이런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잖아. 희박하잖아, 얘들아. 그치? 그래서 일어날 리가 없는 어떤 상황에 대한 가정을 한다면 were to나 not을 should를 쓰셔야 돼.
요거는 어쨌든 참고로만 알아주시고 중학교 내신 땐 나오지 않으니까 체크해 주세요. 자, 일단은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5분이 지났으니까 자, 요거 보세요, 여러분. 요거 하는데 얼마 안 걸리거든. 한 4분, 5분 정도면 틀린 걸 고칠 수 있는데 이때는 다 고치는 거 아니고 밑줄 친 부분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밑줄 친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고쳐보시고 쌤이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강의를 10분 정도로 짧게 만들어서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듣고 쌤이랑 채점까지 해온 거를 쌤이 G노트를 검사할 예정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네. 네, 그러면 바로 문제 한번 풀고 영상 확인까지 한번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선생님, 잡지는요?